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줘도 본인이 이제 알아먹지를 못하거나 그러면은 할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일은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줘야 되는 거죠. 한국의 앞날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자주 이제 경고를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제 물러나는 한동훈 씨는 자기가 지금 무슨 일을 했는지 잘 모를 겁니다. 예. 그러니까 경륜도 부족하고 젊고 이러기 때문에 제가 젊음을 폄하하는 것은 아니고, 그동안 한동훈 씨의 언행 같은 걸 보게 되면은 자기 잘난 맛에 사니까 자기가 지금 무슨 짓을 했는지 잘 모를 겁니다. 예. 제가 무슨 짓을 했는지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016년에 탄핵이 가결된 이후에 축제 분위기였지 않습니까? 그때 특히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가운데 뭐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식사 대접하신 분이나 어떤 분들은 공짜로 식사를 제공할 정도로 감격에 개운 분들이 많았죠. 그분들 가운데 많이 망했을 겁니다, 지금. 예. 문재인 정권이 만들었던 그 최저임금제 같은 부분이 타격을 크게 미쳤을 거예요. 주 52시간 제도, 예. 회식 같은 게 거의 없어져 버렸으니까. 2024년도에도 여의도나 이런 데서 탄핵을 촉구하고 그 다음에 탄핵안이 가결되고 난 이후에 페이스북 같은 데를 보게 되면 춤을 덩실덩실 추는 사람들도 나오고 그런 겁니다. 그렇게 춤을 추는 대가, 축제의 대가가 뭔지 제가 지금 이야기하더라도 별로 와닿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도 특별한 능력이 자기 잘난 맛이 다 사니까. 예, 그렇게 뭐 제가 이야기하더라도 또 잔소리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간략하게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게 뭘 뜻하는지 한번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헌재가 중심을 못 잡고 그 다음에 언론들이 총 지금처럼 이렇게 집단 광기의 시대로 이렇게 집어들고 검찰, 경찰 이런 기관들이 전부 다 결론을 정해놓고 계엄이 내란이다 이렇게 몰게 되게 되면은 만약 하나라도 대통령이 이제 탄핵이 되게 되면은 이제 이재명 씨가 두 번 대통령을 해먹겠죠. 그리고 이제 주축이 민주당, 우리나라의 좌파 세력들, 좌파 노동단체, 교원단체, 민주당 이런 세력들이 이제 권력을 장악할 거 아닙니까? 이제 권력을 장악하게 되면은 그리고 이제 좌파 세력의 가장 중심에는 호남 출신들의 정치인들이 크게 영향을 발휘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한국이 연구 좌파 집권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주축이 돼가지고 모든 공직선거를 원하는 방식대로 만들 거라고요. 그러면은 여당이 다수당이 되고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이 그 다음에 국힘당이나 아니면 뭐 군소정당들한테 조금 나누어 주겠죠. 그리고 뭐 거의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선관위의 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준석이나 하태경처럼 적극적으로 선관위를 옹호하거나 아니면 부정선거에 입을 다물어야 그래야 정치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 당 색깔은 다르더라도 그냥 범좌파 연합 세력들이 이제 집권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흘러갈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국이 어떻게 될 건지 한번 보시죠. 일단은 이제 경제적으로 지금 이재명 씨가 내세우는 기본소득, 기본금융, 기본주택 이런 식으로 기본교육 이런 식으로 나갈 겁니다. 결국 이제 돈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지금도 재정 적자가 심한데 적자 재정을 많이 편성하겠죠. 그리고 또 조금 여유가 있는 중산층들,
특히 이제 봉급을 받는 대기업 근로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중과를 하겠죠. 세금을 세게 때릴 겁니다. 그래도 크게 개의치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선거에서 심판받을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여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중과세를 때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꼼짝 마가 되는 거죠. 그렇게 나가게 되면은 일단 인플레이션이 심해질 거고, 그 다음에 원화 가치가 계속해서 하락할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제 한국의 화폐 구매력이 이제 약해지게 되는 거죠. 중산층이 많이 없어질 거라고 봅니다. 어차피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은 크게 걱정할 게 없죠. 여차하면 그냥 나가버리면 되니까. 꼴 보기 싫으면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달러화 자산을 가진 사람하고 원화 자산만 가진 사람 사이에 자산 축적 격차가 많이 안 벌어지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좌파 진영이 영구 집권하게 되면은 전형적으로 반시장적인 정책을 쓸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처럼 이렇게 교역을 해서 사는 나라들은 자국이 생산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경쟁력이 계속해서 하락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들이 좌파 반시장적인 정책을 쓰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가 휘청거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첨단 산업뿐만 아니고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겠죠. 다르게 하면 외화를 가득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겁니다. 아니 첨단 산업에서 주 52시간을 여러분들 해놓고 그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예. 삼성이 주 52시간 제도 하에서 AMD나 이런 회사하고 경쟁하기가 힘든 겁니다. 지금 벌써 이제 문제가 불거졌지 않습니까? HBM 고대역폭 메모리하고. 그러니까 이제 교역 조건이 악화가 될 거니까 점점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점점 경쟁력이 떨어지는 게 안 보입니까? 여러분. 눈을 좀 크게 떠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정시의 이름들 왜 주가가 안 오릅니까? 이익을 못 날기 때문에 오르지 않지 않습니까? 이익을 못 난 거니까. 그리고 지난 5년 사이 이런 기업 부채가 얼마나 빠르게 증가했습니까? 빚을 내서 이름들 그냥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들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래는 어느 날 갑자기 짱 하고 오는 게 아니고 서서히 그냥 가랑이 이름들 빚었듯이 그렇게 이렇게 쭉 이어져 나오는 거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겁니다. 뭐 정치적으로는 중국하고 어마어마하게 친하게 안 지내겠습니까? 그러니까 해방 이후에 한국이 전통적으로 가져왔던 자유진영, 해양 세력과의 연대가 상당히 느슨해지고 중국이나 러시아와 같은 그런 대륙 세력하고 이제 붙겠죠. 특히 부정선거 세력들은 그 사람들이 이익을 보장해 줄 테니까. 그러니까 조선시대하고 똑같은 겁니다. 예. 청나라나 명나라나 이런 데가 이익을 보장해 주니까 권문 세가들이 전부 다 중국의 이름 줄을 대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족들을 어마어마하게 이름 가혹하게 이름 대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역사라는 게 그렇게 반복되고 한민족의 원형이라든지 유전자가 그렇게 끈질기게 여러분들 그냥 살아남는 겁니다. 그렇게 나라가 돌아가겠죠. 결국 미국하고도 여러분들 바이바이 하겠습니까? 예. 뭐 부정선거해가 여러분들 권력 잡은 정권하고 같이 갈 수는 없으니까 사회적으로는 탄압이 심해지겠죠. 예. 반대 의견을 피력하거나 반대 의사를 피력하는 사람들을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옥죄일 겁니다. 그래서 사회 대다수는 그냥 침묵만 하겠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선거가 이제 다 선관위가 결정한 걸 알기 때문에 베네수엘라와 마찬가지로 급속하게 투표율이 떨어지겠죠. 어차피 선거해봐야 뭐 쟤들이 다 만드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흘러가겠죠.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검증받은 인민을 통제하는 방법이 얼마나 한국으로 많이 수입되겠습니까? 결국은 친하게 지내면 배우게 되거든요. 부정선거 세력들은 결국 친중, 친북 정권이 돼가지고
자유사회를 외치는 사람을 어마어마하게 억압하겠죠. 아마 부정선거 의혹 발설 금지법 이런 거 만들 겁니다. 5.18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입을 다물게 한 거와 마찬가지로 어디로 가는지 정도는 알아야 되겠죠. 자식들하고 어마어마하게 고생할 겁니다. 제가 공갈친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가는 길이 보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다행히 윤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깃발을 높이 짙게 세웠는데 윤 대통령만 그냥 아웃시키면은 좌파가 영구 집권할 수 있기 때문에 총공세를 이런 퍼부을 겁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지식인들이 수단과 도구가 돼가지고 좌파가 장기 집권 길이 열리는데 부역을 하는 거죠. 본인이 뭐 하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한동훈이가 지금 지가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는 겁니다. 한동훈을 따라다니는 진종훈이 이런 애들이 자기가 김예지나 그런 애들이 뭘 했는지 자기도 모를 겁니다. 모르면은 듣고 배워야 되는데 또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고약한 게 지가 똑똑하다고 최고라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왜 안 배우지 않습니까? 한동훈이가 저지른 똥이 결국 국민들을 전부 다 부정선거 세력의 수하에 그냥 놓이게 되는 그런 무지막지한 일을 한 겁니다. 지야 물러나면은 뭐 페리스인가 무슨 아파트에 잘 먹고 살겠죠. 유능한 마누라도 있고. 정치인이 돼가지고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면은 대책이 없는 거죠. 정신 못 차리면은 자식들하고 그냥 고행의 길을 갑니다. 이번에 넘어가면은 다시 되찾기 힘듭니다. 얼마나 선관위를 중심으로 해서 선거 부정 세력들 악질적입니까? 그냥 부정선거 증거가 나와도 대법관들 다 구워 삼아 덮을 정도의 이렇게 형편없는 나라가 된 겁니다. 이 나라가 저항해서 여러분들 되찾을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윤석열이 같은 사람이 등장한 것은 기적적인 일인 겁니다. 내가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계속 나가겠습니다. 윤 대통령 진짜 고맙습니다. 그래도 윤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부정선거를 이렇게 수면 위로 노출시켰기 때문에 그나마 가능성이 큰 겁니다. 감사합니다.